모공이 넓고 여드름 흔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부쩍 늘어난 잔주름, 기미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꼭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피부에 정말 강력한 스킨케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모공의 정석 기초편에서는 정말 순하게 자극 없이 모공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효과가 좀 더 확실하고 피부를 전반적으로 뒤집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저는 정말 다양한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고 있고요. 모두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 케어 방법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MTS 그리고 비밀 앰플을 이용한 피부 케어인데요. 피부 모공과 흉터는 물론 잔주름과 피부 전반적인 톤 개선까지 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스킨케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모든 MTS 기계를 다 사용을 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미세 침으로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 개선 효과를 얻는 건데요. MTS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부 모공 채널을 열어주어서 화장품이 깊게 흡수될 수 있도록, 좋은 성분이 깊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효과 때문에 MTS를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피부에 인공적으로 침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면요.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는 것은 물론이고 스크래치가 났던 것이 다시 새살로 바뀌면서 넓어졌던 모공이나 흉터에 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특정 앰플 판매자 그리고 특정 MTS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일반 소비자로서 구매하고 사용해본 후에 소개해드리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효과에서 피부에 열린 구멍으로 앰플의 흡수율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앰플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글링을 하고 해서 알아낸 게 샤넬 앰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뭐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화장품 앰플처럼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화장품이에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과에서도 이 제품을 주사기로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일은 없어요. 보통 다 MTS를 사용해서 시술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MTS는 집에서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깊게 찌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앰플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피부에 크게 자극을 주는 걸 비의료인이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새침 길이를 너무 길게 해서 얼굴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스크래치가 나고 이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좀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가정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저자극으로 앰플을 사용하고 MTS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의 앰플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저렴하고 되게 원료도 좋은 거 많거든요.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기타 앰플 또는 평소에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던 앰플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MTS 시술할 때 사용하면 좋은 앰플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앰플이나 세럼이든지 자신의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고 인생 앰플이다 하는 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MTS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롤러, 그리고 이 스탬프, 찍는 형, 도장이에요. 그리고 이 오토, 세 가지를 모두 사용을 해본 다음에 느낀 점을 그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는 이 MTS를 막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균일하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이 오토가 가장 좋았습니다. 오토가 저 같은 똥손한테는 균일하게 피부 자극을, 스크래치를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오토 MTS는 바늘 교체형으로 바늘만 이제 이 기계는 한번 구매하시고 바늘만 교체해서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미녀펜이라는 오토 MTS 사용했고요. 이 외에 이건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더 비싼 고가의 것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이 조사 범위가 작아요. 보시면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이 코 옆에 움푹 패인 곳이나 뭐 이렇게 얼굴 굴곡진데에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스탬프는 막 이런 데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굴 작은 곳까지 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MTS 소개하실 때 거의 다 롤러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롤러가 가장 이제 시술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시술하기도 쉽고 가격도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헤드 교체형으로 계속 바꿔서 사용할 수 있고 진짜 저렴하긴 최고예요.
그리고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진짜 시술하기. 뭐 딱히 단점이라고 뽑을 건 없는데요. 하나 굳이 꼽자면 불필요한 스크래치를 좀 더 낼 수 있다.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탬프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스탬프입니다. 도장처럼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얼굴에. 이거는 바늘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바늘 길이 조절이 되니까 어디는 내가 좀 깊게 찔러가지고 회복이 되고 싶다 하면 더 깊게 이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깊은 바늘로 만들어서 찌르면 되고요. 자, 이것도 자기 힘 조절에 따라서 나 여긴 너무 예민해 했을 때는 정말 짧게 만들어서 찌르시면 돼요. MTS나 모든 시술 마찬가지로요. 모공이 있는 부분만 관리하고 싶다, 난 자극적인 거 정말 싫어 하는 분들은 이 나비존 부분만 찍고 앰플 이렇게 시술을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꼭 어떤 스킨케어를 할 때 얼굴 전체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그냥 고정관념이거든요. 이것도 내가 잔주름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럼 잔주름 부분만 짝짝 해주시고 하면 되고요. 얼굴 전체를 해야 된다는 거 정말 고정관념입니다. 어떤 부위는 세게 이제 여기 뭐 나비존이 모공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엄청 세게 하고 이런 데는 약하게 자기 힘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죠. 바늘의 재질이 뭐 금속이냐 플라스틱이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거든요. 자신의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잘 테스트 해보시고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샤넬 MTS 케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과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4단계로 그냥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준비물입니다. 먼저 각질 케어 화장품, 그리고 70% 소독용 에탄올입니다. MTS 니들 소독용입니다. MTS는 각자 원하는 시술 방식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탬프와 오토를 섞어 사용하겠습니다. 앰플은 평소에 사용하시던 것을 사용하셔도 되고 특별히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NCTF 앰플을 사용합니다. 시술 후에 사용할 수분 진정용 화장품도 준비합니다. 큐템 레이저 마스크, 그리고 독일 매트릭스 마스크 등이 적절합니다. 피부에 유분 공급, 그리고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들도 준비해줍니다. 저는 매우 짧은 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취크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술자의 경우 깊은 니들로 시술하기 때문에 마취크림을 꼭 발라야 합니다. 마취를 기다리는 동안 소독용 에탄올에 사용하는 MTS를 담궈서 소독합니다. 각질 케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세안해주고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면 앰플의 흡수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묵은 각질이 없는 경우에는 이 단계는 생략해주시고 마취크림을 바로 바르셔도 됩니다. 이제 아까 에탄올에 담궈두었던 MTS를 정제수에 담궈서 한번 헹궈줍니다. 에탄올이 바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용한 앰플의 경우 일반적으로 뚜껑을 열 수 없어서 스포이드 주사기를 이용하여 앰플을 꺼내주셔야 되는데요. 피부에 주사하는 주사기가 절대 아니고요. 기타 앰플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스포이드 주사기입니다. 앰플을 정말 도톰히 발라주신 다음에 드디어 MTS 시술을 합니다. 저는 오토 MTS의 0.25mm의 바늘을 사용하여 MTS를 얼굴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나비존과 눈 및 잔주름이 요즘 피부 고민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주었습니다. 손의 압력에 따라서 같은 니들이라도 다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더욱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니들로 눌러주신 다음에 앰플을 2차 도포해줍니다. 2차로 도포한 뒤에 MTS를 할 때는 좀 더 고민 부위만 해주시면 좋아요. 짧은 니들은 흡수에만 도움을 주고 재생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생을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은 니들로 찔러줍니다. 주름이나 모공이 고민인 부분에는 조금 더 깊은 니들을 이용하여 스크래치를 내주었어요. 사용 후에도 에탄올과 정제수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MTS 시술 후에 수분 진정 관리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피부과에서 실제로 레이저나 기타 시술 후에 잘 사용하는 큐템 레이저 마스크를 이용하여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주려고 합니다. 알로에 겔이나 기타 평소에 사용하시는 마스크팩이 있으시다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부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시카 20연고, 재생연고를 사용하여 상처가 심한 부위에 발라줄 거예요. 마스크 앰플이 충분히 흡수된 뒤에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킨케어 사이사이에 충분한 텀을 주셔야 합니다. 정말 예민해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샤 아토크림을 발라주도록 합니다.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인데 성분이 정말 순하고 좋습니다.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피부 진정에 좋은 성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기와 함께 써도 될 정도로 성분이 좋다고 제 친구가 직접 추천을 해주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 순한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는 화장품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일막을 형성해주면서 스킨케어를 마무리해줍니다. 시술 직후에서 3일 정도는 피부가 평소보다 건조하고 안 좋게 느껴지는데요. 스크래치가 점점 회복되면서 피부가 평소보다 더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MTS 시술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MTS는 모공 축소나 여드름 흉터, 잔주름, 피부결 개선 이런 거에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요. 주의사항을 알고 MTS를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이건 이미 넓어진 모공, 이미 생긴 여드름 흉터에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모공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원인, 여드름이 생기고 있는 원인을 잡지 않은 채 MTS만 한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가 예를 들어 피지 조절이, 유분 조절이 안 돼서인데 유분은 안 잡고 계속 MTS만 한다고 하면 아무리 모공이 새로 좁아져도 금방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모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잡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MTS를 해주시면 모공이 잡히겠죠. 근본적인 모공 관리 같이 해주시면서 MTS를 병행해 주셔야 정말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리바운드 현상이 있어서 다시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조여주시고 또 조여주시고 계속 반복해 주시다 보면 피부가 이 좁아진 모공 상태를 기억해서 되게 모공 없는 피부로 살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시술 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건 어떤 피부 레이저나 피부과 시술을 받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요. 피부 진정 관리를, 피부 수분 보습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술의 효과가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MTS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MTS 시술하고 앰플 시술만 한 다음에 다 했다 하고 그냥 방치해 주시거나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히려 피부가 모공이 더 넓어지고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는 부작용만 남을 수가 있거든요. MTS를 시술해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평소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진정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피부가 한껏 뒤집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기미나 이런 게 더 부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사후 관리 진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늘에 의한 감염 문제인데요. 에탄올을 사용하여 시술 전 그리고 시술 후에도 기계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늘 부분 특히 담궈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소독하지 않은 바늘로 찌르거나 하면 감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진짜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여드름 피부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화농성 여드름을 현재 막 나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MTS를 하면 더 여드름이 번질 수가 있고 부작용이 나거든요. 여드름을 완전히 다 압출해서 제거하고 좀 아문 다음에 그래도 착색이 돼 있고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때 MTS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침에 의한 알러지를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플라스틱 그리고 금속 모두 다 사용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알러지가 없이 잘 맞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해 특정 제품의 재질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이제 전체적으로 문지르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다른 피부 다른 부위나 국소적으로 MTS를 사용해 본 다음에 알러지 반응이 없음을 확인하고 MTS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자극적인 스킨케어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진짜 민감한 피부, 아토피가 있으시다거나 켈로이드 피부라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피부가 너무너무 좋은 경우, 아기랑 똑같아요, 피부가. 만약에 그렇다면 자극적인 바늘을 댈 필요가 없겠죠. 저도 피부가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지금 환절기 지나면서 약간 모공이 보이려고 하는
하는 거예요. 모공이 보이려고 하고 잔주름도 생기려고 하고 푸석푸석해지려고 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막아버리기 위해서 바로 MTS에 손을 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엔 이제 바늘을 오토를 사용하기 전에 바늘을 얼굴에 대려고 하니까 괜히 좋은 피부를 망치지는 않을까?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케어인데 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하나 제가 할 때 진짜 주의했던 건 인터넷에 찾아보면 막 피가 날 때까지 하고 이런 거인데 저는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건 원치 않았고 짧은 거 이용해서 진짜 손방망이처럼 했거든요. 이제 모공 이렇게 좀 생기려고 하는 부분은 깊이 찌른 적도 있지만 다른 데는 진짜 손방망이처럼 했고요. 지금 자극적으로 너무 세게 할 단계는 제 피부는 아니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잔주름 생기려고 하는 부분 손방망이 탁탁탁탁 이렇게 했어요. 제 남편의 경우는 이번 계절 지나면서 급 모공이 넓어진 거예요. 굉장히 탄력 있고 좋았었는데 급 모공이 갑자기 생기길래 아주 제가 깊은 바늘로 사정없이 한번 찔러봤는데요. 이때 열심히 해줬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소적으로는 세게 하지만 예민한 부위는 진짜 작게 해주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피부가 너무 좋아, 아직 손댈 때가 아니다 하는 분들은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아직 여기 바늘의 세계로는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스킨케어 방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을 수가 절대 없죠. 이미 가지고 있는 피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맞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피부 관리 원리에 벗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여러 번 해봤을 때 효과가 좋았던 스킨케어 방법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진짜 강력한 스킨케어이기 때문에 부작용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모든 제품에 관한 정보는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